ETF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ETF의 종류를 크게 제가 한 7가지를 한번 나눠 봤어요. 7가지로. 자, 첫 번째 지수 연동 ETF. 두 번째 환율 ETF. 세 번째 스타일별 ETF. 네 번째 섹터 지수 ETF. 다섯 번째 해외 지수 ETF. 여섯 번째 상품 ETF. 일곱 번째 채권 ETF. 이 7가지 ETF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지수 연동 ETF 하고, 그리고 해외 지수 ETF 하고, 그리고 상품 ETF, 요 3가지 정도는 꼭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지수 연동 ETF를 볼게요. 자, 지수 연동 ETF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 타이거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이에요. 자, 그러면 코덱스, 타이거, 이건 뭘까요? 네, 코덱스는 자산운용사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의 브랜드예요. 타이거는 미래에셋맵스 자산운용사의 브랜드입니다. 자, 그러면 레버리지는 뭐고 인버스는 뭔가요? 네. 자,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지수가, 이제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코스피 200 지수가 만약에 10% 올랐다. 그러면 레버리지는 2배의 수익이 납니다. 2배의 수익이. 10% 수익이 나면 20%의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 200이 10%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레버리지도 마이너스 20%, 2배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왜 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투자 상품이잖아요. 네, 코스피 200은 우리나라 전체 전체 코스피 지수와 거의 변동폭이 비슷하기 때문에 변동폭이 심하지가 않아요. 네,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수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올라가는 것도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2배, 떨어지는 것도 2배, 변동폭을 더 주는 거죠. 그럼 인버스는 뭘까요? 네, 인버스는 레버리지와 반대입니다. 반대로 수익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200 지수가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인버스에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투자 상품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펀드든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야지만 수익이 나잖아요. 인버스를 투자하게 되면 떨어져야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한다면 레버리지로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인버스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최근 2017년 이후부터 지금 약 한 2년 가까이 코스피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약 한 1년 6개월 정도 굉장히 가파르게 코스피 지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최근 1, 2년간은 주식 투자, 펀드 투자 해갖고 재미 보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기간 동안에 내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투자를 안 하고 현금 보유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인버스를 잘 이용한다 그러면 이런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 남들은 손해보는 기간에 나는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모든 투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측이 된다면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또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인버스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짝 게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홀짝 50% 확률이죠. 오르거나 내리거나. 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6, 7년 정도 박스권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박스권이었던 적이.
보통 코스피 1800에서 약 한 2000, 2100, 2050 여기에서 한 5년 가까이 계속 오르락내락 박스권인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제가 요 레버리지 인버스를 가지고 수익을 좀 재밌게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지수 연동형 ETF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해외 지수 ETF를 좀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외 지수 ETF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러시아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해외 지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처럼 이런 해외의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또 뭐 미국 투자 어떻게 하느냐, 미국 주식 어떻게 사면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ETF를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미국 다우 지수, 이런 거 그냥 내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중에 제가 좀 추천드리는 상품은 미국 S&P 500이라는 상품이에요. 미국 S&P 500. 자, S&P 500이 뭐냐? 미국 S&P 500이 뭐냐? 이거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지수랑 거의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미국 주식 1위부터 500위까지의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나라의 1위부터 200위 투자하는 거와 미국 기업 1위부터 500위 투자하는 기업,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보면 훨씬 안전하게 꾸준하게 상승을 한 게 바로 S&P 500이에요. 뭐 미국 S&P 500 지수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ETF를 투자한다 그러면 정말 쉽게 투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물론 제 말만 듣고 막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었으니까 제 의견을 들어보시고 관심이 가진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S&P 500이 무엇인지. 제가 S&P 500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한번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품 ETF. 상품 ETF는 뭐냐면 금이나 농산물, 원유, 콩, 옥수수 이런 상품, 실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골드라든지 농산물, 원유, 콩 뭐 이런 것들은 다 전 세계 지수화 되어 있어요. 지수화. 코스피 지수처럼 금 가격, 원유 가격, 콩 가격 이런 게 국제 시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시세를 지수화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상품 ETF는 이런 그 실물, 지수, 실물 가격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금에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금 투자 막연하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을 내가 사야 되나? 그죠? ETF를 이용한다 그러면 금을 사지 않아도 금을 산 것과 똑같이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금 가격이 오르면 내가 산 ETF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ETF를 이용한다 그러면 몇천 원, 몇만 원에 내가 금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적은 돈으로도. 그죠? 예. 뭐 농산물, 원유, 콩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상품 ETF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 중에 하나 추천할 만한 상품이 뭐냐면,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콩 선물이에요. 콩. 네. 미국 대두 가격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 미국 대두 가격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네. 왜 제가 추천을 하는지 떨어진 이유를 분석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미국 대두 가격 왜 떨어져 있는지, 네. 그래서 제가 왜 추천을 하는지.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지수 연동형 ETF와 그 다음에 뭐 해외 지수 ETF, 그 다음에 상품 ETF 요 세 가지 정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뭐 환율, 뭐 미국 달러 가격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또 삼성그룹, 또 현대차 그룹, 뭐 5대 그룹 이런 그룹에 투자하는 뭐 스타일별 ETF도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주, 아니면 에너지 화학주, 또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이런 섹터에 투자하는 섹터 지수 ETF도 있고, 또 우리나라 국고채에 투자되는 채권형 ETF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완벽한 투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ETF만 가지고도 전 세계 어디에 다 투자할 수가 있고, 어떤 섹터든 다 투자할 수 있고, 어떤 상품에 다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ETF에 투자한다고 해서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야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ETF가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ETF가 그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데, 매매 타이밍이 꾸준하게 가는 ETF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상품들 중에.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ETF라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올라갈 만한 ETF들, 이런 걸 찾으셔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면, 처음에 이제 소액으로 좀 하시다가 조금씩 공부를 하시면서 금액을 좀 늘려가시는 걸 좀 추천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재테크라는 게 뭐 ETF 하나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간에 따라서 뭐 단기에 맞는 상품이 있고, 또 중기에 맞는 상품이 있고, 또 장기에 맞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ETF는 제가 볼 때는 최소 뭐 1년에서 한 3년 정도, 또는 뭐 어떤 ETF는 좀 길게 5년, 10년을 보고 들어가도 괜찮은 ETF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최대한 좀 쉽게 어렵지 않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을지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좀 댓글로 좀 어려웠으면 어려웠다, 뭐 쉬웠으면 쉬웠다, 또는 또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댓글에 좀 달아주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그리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가 구독 많이 눌러주셔야지 제가 또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